이지혜의 시네토크. 매주 금요일에는 이지혜 영화 저널리스트와 함께 키워드로 영화를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대화 중에 여름 좋아하신다는 고백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우리 둘 다 여름 사람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한여름으로 이제 막 사실 이미 들어섰죠. 6월 그쵸. 넘어서 7월 되었습니다만, 네. 한여름도 좋아하세요? 네, 저 땡볕 아래 누워있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아니, 그건 좀 별로예요라고 할 줄 알았더니 땡볕 아래 누워있기까지를 좋아하신다고요? 네. 와, 근데 진짜 오늘 한여름에 맞게 또 의상도 굉장히 네. 시원하게. 여름이 너무 좋아요. 네. 그 옷도 가벼워지니까 마음도 같이 가벼워지는 것 같고, 네. 이 땡볕과 음. 가득한 습기, 네.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아니, 보통은 그게 싫잖아요. 네. 근데 땡볕과 습기를 좋아하신다. 네. 이건 진짜 여름 좋아하는 거 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거 있어요? 약간의 여름만 되면 하는 자기만의 리추얼 같은 거? 이거는 꼭 여름에는 경험해야 한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땡볕 러닝과 땡볕 수영이에요. 어떻게? 이게 너무 또 땡볕에 하시면 건강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한 오후 4, 5시 정도에 한강 수영장을 가요. 네. 뛰어서. 뛰어서? 네, 뛰어서 오. 가요. 그럼 땀이 뻘뻘 나잖아요. 와. 그럼 가서 이제 샤워를 싹 하고 땡볕에 다시 누워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좀 시간을 보내면서 예. 그러면 약간 땡볕에 누워있으면 사람이 노곤해지잖아요. 그럼 약간 혼미한 정신으로 다시 이제 뛰어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수영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수영은 안 해요. 그냥 수영장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래서 이제 자연과 함께 하다가 오. 집으로 다시 뛰어가서 이제 나오기 전에 냉장고에 넣어놨던 네. 캔맥주 한 캔과 유리잔 네. 딱 적당히 시원해진 맥주를 그 원샷을 유리잔을 하는 거죠. 와. 그러면 이렇게 골이 띵 하거든요. 네. 그걸 즐기는 거죠. 여름에만 할 수 있는 호사입니다. 와. 어제도 하고 오셨죠? 어제 아직까지 아직이에요? 그 땡볕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좀 기다리고 계신 네, 거예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뭔가 시원해지면서 네. 진짜 여름에 나도 꼭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화관에서 볼만한 신작 간단히 들어보고 본격적인 이번 주 영화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떤 영화들 개봉하나요? 네, 이번 주 가장 화제작이라고 하면 마티 슈프림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티 슈프림은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을 맡았고 네. 이 영화로 티모시 샬라메가 네. 그 해에 이제 나무주연상 거의 모두 휩쓸었어요. 오스카를 제외하고 그렇군요. 26관왕에 26관이요? 네. 올라서 티모시 샬라메 왜 그렇게 샬라메 하는지 네.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네. 영화를 보시면 이 젊은 배우가 이렇게까지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였구나를 확인하실 수 이래서 있구나. 티모시 샬라메구나 하는. 네. 그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영화 내용은 간단해요. 네. 이 마티라는 탁구에 미친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의 인생을 설명할 때 파란만장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 마티는 파란만장 그 자체예요. 오. 탁구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요. 네. 도덕관념도 좀 떨어지고요. 거짓말도 잘하고 네. 여자들을 속여서 등쳐먹기도 해요. 오.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오로지 내가 탁구 선수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라면. 근데 또 다행인 것은 탁구에 천부적인 재능을 지녔어요. 네. 그래서 올림픽에 미국의 국가대표로 나가서 메달도 따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국가대표 하면 네.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을 것 같잖아요. 네. 네. 근데 이때는 이제 52년 전후이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았어요. 아직 엘리트 스포츠가 자리 잡기 전이었기 때문에 국가대표임에도 유럽대회에 나가려면 네. 본인이 스스로 경비를 마련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왜냐면 마티는 나는 나가기만 하면 금메달을 따놓은 당상이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나쁜 짓도 저지르고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도 주고 네. 이렇게 이제 겨우겨우 경기에 나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또 대결을 벌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아까 마티? 티모시 샬라메가 역한 그 마티라는 사람은 실제 실존했던 탁구 선수라면서요? 영화를 보시면 이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다고? 라고 싶은데요. 물론 인물의 그건 다르겠지만요. 각색은 좀 많이 됐지만 어쨌든 마티 라이스는 굉장히
우리가 기인이라고 하는 오. 특이한 사람이에요. 물론 네. 하드 라켓 최고 1인자다라고 평가받는 선수로서 뛰어나긴 하지만 선수로 활동하지 않을 때는 할렘에 가서 내기 탁구를 치다가 이제 걸려서 네. 큰 경을 치른다던가 돈을 빌리고 안 갚는다던가 파란만장하네요. 네. 불륜을 저지른다던가 오. 굉장히 영화에서 약간 과장되었을 뿐이지 네. 아예 없는 얘기들은 또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 마티 라이스먼의 자서전과 그가 생전했던 인터뷰들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네. 자, 처음 시작하실 때 티모시 샬라메가 이번 작품으로 나무주연상 26관왕 올랐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좀 기존에 우리가 보여줬던 티모시 네. 샬라메의 어떤 순수함, 풋풋함 이런 느낌이 이어지는지. 근데 뭐 파란만장 있으면 이야기 들으니까 완전 변신했을 것 같기도 하고 짧게 추천평 해주신다면? 네. 나르시스트 사기꾼을 통해 본 미국 사회의 초상이거든요. 이건 전혀 다른. 네. 네. 왜 미국이냐면 네. 이 거장 감독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남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미국 사회의 초상을 그리는 영화를 꼭 찍어야 돼요. 마틴 스콜세지도 그랬고 코언 행제도 그랬고 폴 토마스 앤더슨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 감독 역시도 그걸 좀 염두에 둔 것 같대요. 주시 샤프드 감독이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 감독인데 네. 이제 나는 거장의 반열에 오르겠어라는 야심이 가득한 영화예요. 네. 그래서 누가 봐도 비호감인 인물을 통해서 미국 사회가 전후에 어떻게 재건되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사기를 치기도 하고 도덕관념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 애송이에서 아버지가 되는 이 남자를 통해서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다시 일어났다를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재밌습니까? 재밌습니다. 네. 쉴 새 없어요. 쇼츠를 계속 이어붙인 것 같이 그 정도요? 빠르고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개봉작 마티 슈프림 소개해 주셨고요. 두 네. 번째 준비한 신작은 어떤 영화일까요? 이 영화도 정말 재밌습니다. 최근에 엔사 OTT에 공개된 월남보살이라는 단편 월남보살이요? 영화인데요. 네.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제목도 벌써 재밌는데. 네. 네. 이게 미장센 단편 영화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영화들을 네. 이 엔사 OTT에서 이제 무료로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단편 영화를 보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극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보기 힘들 그런 영화들이거든요. 이게 단편이에요? 네. 그래서 20분 남짓한 단편인데 네. 월남보살 말 그대로 베트남에서 온 이제 신령님인 거죠. 어떻게 된 일이냐면 네. 이제 한국과 베트남 이제 혼혈인 이제 수연이라는 소녀가 등장을 해요. 네. 이 10대 소녀가 신병을 알아요. 그래서 너무 자기는 무당이 되게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림굿을 받아요. 근데 내림굿을 받는 와중에 그 내림굿을 해주던 무당이 나는 못한다라고 이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네. 왜요? 왜냐면 네. 베트남 신이 자꾸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베트남 가서 신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 수연이는 한국에서 나고 자라서 베트남 말도 잘 못하고 네. 고수도 못 먹어요. 그리고 한국사도 1등이고 국어도 1등급이고 어머머. 그냥 한국인 그 자체예요. 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태어난 곳을 떠나기 싫은데 베트남에 가야 한다는 이 말에 예. 베트남에 가지 않기 위해서 친구들과 함께 셀프 내림굿을 하는 한국신을 받기 위해서 셀프 내림굿을 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엉뚱하면서도 재밌을 네. 것 같네요. 너무 재밌고요. 코미디 장르로 봐야 되나요? 네, 그걸? 코미디고요. 네. 근데 이 안에 또 페이소스가 진하게 들어가는 게 한배 혼혈 소녀가 주인공이잖아요. 네. 자기는 자신을 한국인으로 정체하는데 주변에서는 하물며 신마저 베트남이라고 하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지금 우리 다문화 시대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다문화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이 정체성의 혼란과 사회에서 부딪히는 차별 같은 것들을 이 내림굿이라는 굉장히 신박하다고 하죠. 그러네요. 신박한 형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추천평 그럼 짧게. 월남보살은 네. 셀프 내림굿 이제 챗 GPT까지 이 아이들이 챗 GPT를 통해서 셀프 내림굿을 하거든요. 진짜요?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젠지 시대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으면서도 무속을 다루고 있고
또 정체성의 혼란까지 다루는 굉장히 복잡한 한국 사회, 이번에는 한국 사회네요. 네. 한국 사회를 지금 현재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OTT에 공개된 20여 분 정도 되는 단편 월남보살. 자, 신작 영화 이렇게 2편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영화로 넘어가 보죠. 어떤 작품일까요? 네, 제가 이번에 골라온 영화는 호퍼스인데요. 요즘에 날씨가 사실 우리가 알던 날씨가 아니잖아요. 네. 유럽은 막 절절 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역대 뭐 가장 늦은 장마라고 할 정도로 날씨가 예측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네. 결국 환경 얘기를 안 할 그렇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안에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라서 골라봤고요.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메이블이라는 소녀가 주인공이에요. 이 메이블은 대학생인데 학교 수업에는 관심이 없어요. 학교도 잘 안 나가고 오로지 메이블이 신경 쓰는 것은 작은 숲을 살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숲의 연못에서 네. 할머니와 굉장히 소중한 추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숲을 살리려고 하는데 왜 살리려냐? 순환 고속도로가 이 숲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곧 없어질 위기예요. 네. 그래서 시장에게 계속 대항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우회하기를 원하는데 듣지 않죠. 시장은 당연히. 모든 시민들이 찬성해요. 네. 출퇴근 시간을 4분이나 줄여주거든요. 4분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물러서지 않죠. 그렇게 팽팽하게 이제 계속 대립을 하다가 메이블이 어느 날 호핑이라는 기술을 체험하게 돼요. 호핑 기술이 이 뭘까요? 호핑이 뭐냐면 예, 예. 쉽게 말하면 아바타 같은 거예요. 동물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진 동물 로봇의 몸속에 이제 인간의 의식을 이식을 해서 네. 동물처럼 행동하고 동물의 말도 알아들을 수 있고 네. 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이 호핑을 통해서 비버가 돼요. 메이블이. 그래서 동물들을 이제 그 숲으로 데려와서 이 숲이 다시 번성하면 고속도로를 못 지을 거다라는 생각에 본인만의 이제 작전을 수행하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시장은 반격을 하고 동물들도 다른 동물들이 또 공격해 오고 네. 이러면서 위기를 맞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와, 좀 흥미롭게 펼쳐지네요. 굉장히 상상력이 좀 네. 예, 창의력이 있는 그런 작품 같이 느껴지네요. 제가 이거 포스터는 좀 봤거든요. 아, 근데 네네. 너무 귀여워서 너무 귀엽죠. 그게 이 로봇 비버가 된 이게 인간 소녀의 이야기인데 네. 사실 인간의 언어를 쓰는 동물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동물이 되어버려서 동물의 네. 언어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 아바타에서 네. 이 군인이 나비족의 몸속에 들어가서 나비족과 다시 함께 살아가면서 나비족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네.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버의 몸속에 들어가서 다른 동물들과 이제 대화도 나누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메이블이 비버 로봇이 되어서 비버들과 소통할 때는 네. 자신의 친구들이 굉장히 다양한 개성을 드러내요. 어떤 친구는 이빨이 크고 왕이라서 이빨이 더 크고 어떤 친구는 소심한 친구는 눈이 작고 이런 식으로 그 작은 차이들이 다 보여서 네. 똑같은 비버가 아니거든요. 근데 메이블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서 비버들을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비주얼로서도 잘 표현을 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동물들을 바라볼 때 만약에 내가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강아지들을 볼 때 그들이 물끄러미 나를 이렇게 쳐다볼 때 눈을 보면 그냥 까맣기만 하잖아요. 네. 인간 눈과는 다르게 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궁금하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네. 그러한 감상을 이제 이 호핑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인간은 자연을 파괴하는 존재, 그렇죠. 혹은 뭐 지켜주는 존재, 그리고 동물은 피해의 당사자 이런 네. 입장으로 묘사가 많이 되는데 네. 이 영화 호퍼스는 어떻게 펼쳐질지 좀 궁금해요. 호퍼스에서 묘사하는 이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대한 대자연보다는 인간 사회에 좀 더 가까워요. 이렇게 왜냐하면 도시 근교에 있는 그런 인간과 공존해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는 자연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도 하지만 이들이 이제 자신들만의 법과 제도를 갖춰놨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다 곰, 사슴, 개구리, 비버 다
거리를 크게 두고 뿔뿔이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큰 대자연 안에서는 인간 때문에 서식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한데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작은 연못에 한데 모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포유류의 왕인 비버가 연못법을 제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정하게 대해라. 두 번째는 먹어야 할 땐 먹는다. 세 번째는 우린 함께 산다인데 이게 다 좁은 공간에 모여 살다 보니까 이제 지켜야 되는 규칙들이죠. 네. 포유류의 왕이 비버라는 것도 참 그게 굉장히 귀엽고도 흥미롭네요. 보통 뭐 곰도 나오거든요. 네. 곰같이 이제 포식자들이 할 그쵸. 것 같은데 네. 그렇지 않고 비버가 이제 왕이에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이 두 번째 법칙이에요. 먹어야 할 땐 먹는다. 무슨 뜻일까요? 먹이사슬의 엄정함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살고 서로 다정하게 대해도 네. 배고플 때 곰이 비버를 잡아먹는 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동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요. 이 규칙을 설명하면서 비버왕이랑 곰이랑 이제 같이 지나가는데 곰이 아까까지 인사했던 물고기를 그냥 먹어야 자연스럽게. 네. 근데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자연스러운 먹이사슬의 순한 골이 자연의 있는 법칙이다. 거죠. 네. 그런 거를 보여주는 태도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에서는 보통 그런 먹이사슬 같은 것은 불문율이잖아요. 네, 죽음이라는 것은 소화하기 어려운 감정이지만. 네. 근데 여기서는 죽음이 아니라 그냥 자연의 일부분이다. 되게 대수롭지 않게 지나갑니다. 네. 자, 호퍼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시저의 노래로 영화 호퍼스 OST 가운데 Save the Day 함께 듣겠습니다. 음악 좋네요. 시저의 노래로 영화 호퍼스 OST 가운데 Save the Day 함께 듣고 왔습니다. 국악방송 박혜진의 문화시대 이지혜의 시네토크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영화로 애니메이션 호퍼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영화 보다 보면 그 곤충 여왕도 나오고 곤충 왕자도 등장하는데 네. 그 자연을 파괴한 인간을 막 뭉개자 막 이러면서 선동한다고 합니다. 네. 그때 당시 그러니까 이 비버죠. 네. 연못의 왕. 그 왕의 입장이 되게 곤란해질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사실 이 곤충 여왕이 이제 인간을 뭉개자 한 것은 메이블이 부추긴 면이 큽니다. 왜냐하면 메이블은 네. 지금 머릿속에 숲을 지킬 생각밖에 없으니까 네. 비버 왕은 좀 약간 뜨뜻미지근해요. 그냥 우리 연못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최고회의를 소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유류의 왕인 비버와 곤충의 여왕인 나비 그리고 조류의 왕, 물고기 왕, 파충류의 왕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열고 여기에서 이제 만장일치가 나와야지 메이블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목놓아 연설을 하는 거죠. 네. 언제까지 인간들에게 이렇게 당하기만 할 거냐. 너희 서식지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다. 네. 이러면서 부추기니까 곤충령이 분연이 일어나서 인간들을 더 이상 이제 용서할 수 없다. 네. 우리가 행동에 나서야 된다. 인간을 뭉개버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곤충의 입장에서는 죽음이라는 게 뭉개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손으로 항상 곤충들을 뭉개서 그러네요. 죽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것은 죽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블은 당황하죠. 그냥 약간 재리시장에게 겁을 좀 줘서 고속도로만 안 생기면 되는데 죽이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았던 네. 거죠. 어쨌든 메이블은 인간이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메이블이 어쩔 수 없이 재리시장과 공조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이 메이블이라는 인물 네. 그 여자아이의 그 캐릭터가 좀 궁금해지네요. 어떻게 그려질까요? 굉장히 맹목적이에요. 이 숲을 지켜야 된다는 것 외에는 그 하나. 다 못 보고 네. 두 번째는 동물들을 너무 사랑해요. 어렸을 때부터 사람보다는 동물을 더 가깝게 느끼고 동물들을 이제 갇혀있는 동물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무리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통에 있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서툴고 네. 동물들과 소통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한 그런 좀 흔히 말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처럼 그려져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목적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달려들 수 있었던 거고요. 전 좀 안타까웠던 부분이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흥행도 했는데 네. 이 메이블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불호를 드러내시는 관객들이 많았어요. 그래요? 어떤 왜냐하면 측면에서요? 아이고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이 되게 좋게 보이지만은 않나 봐요.
약간 왜 주변에 민폐를 끼치냐 이런 식으로 좀 메이브를 공격하는 시선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어른의 마음으로서 본다면 조금 네. 더 너그럽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자, 재래시장이 지금 어쨌든 이 연못을 그 고속도로의 개발로 인해서 네. 없애려고 하는 지금 그런 악당으로 네. 지금 캐릭터가 등장하는 건데 아주 현실적으로 또 그려졌다는 점이 네. 흥미롭더라고요. 보통 이런 영화에서 악당하면 네. 무섭게 생기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해서 못하는 짓이 없는 그런 그렇죠. 인물로 그려지는데 네. 이 영화에선 그러지 않아서 영화가 납작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리가 고속도로를 내려고 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뜻이기 때문이거든요. 본인의 그런 사리사욕과는 상관없이 주민들이 원하고 나는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이걸 추진해야 된다. 그게 제 1번 의지이고요. 굉장히 친절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직접 요리도 해주고 나가기 전에 키스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신에게 대항하는 메이블에게 어린아이의 의견이니까 그냥 치워버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너 그럼 이걸 되돌리고 싶으면 주민들에게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와라.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네. 이렇게 얘기해요. 존중해 주는 거네요. 철저히 존중하고 민주주의 위에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악당으로만은 그려지지 않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이 이 영화에 굉장히 미덕이라고 봤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의견을 맞춰갈 수 있는지를 제리와 메이블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게 된 거죠. 이상적인 정치인인데요. 근데 약간 좀 비겁한 짓도 좀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것도 약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실적이네요. 네. 네. 현실적으로 잘 그렸고. 이 영화 이제 소개를 듣다 보면 어쨌든 동물들의 시선으로 영화를 계속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는데 그 동물들의 삶에 대한 묘사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제가 아까 먹이사슬 얘기를 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살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이 영화의 탁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주토피아만 봐도 이 안에서는 먹이사슬에 대한 얘기는 금기이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놓는 것은 폭력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억눌러야 되는 본능으로 규정을 해서 네. 교정을 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연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것이 누구에 대한 폭력이나 죽음이 아니다라고 이제 선명하게 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이블이 곰에게 잡아먹힐 뻔한 비버를 이제 구하려고 할 때도 먹힐 뻔한 비버가 너 그러면 안 돼. 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연의 순리대로라면 난 먹혔어야 했어. 네. 네.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인간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자연 입장에서 한번 다시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네. 장치라고 할 수 있죠. 네. 새로운 시선을 좀 던져준다는 점에서 우리가 네. 그냥 마냥 귀엽고 재밌는 애니메이션 이상의 의미가 있는 네. 것 같네요. 우리가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지만 이 연못의 왕, 네. 포유류의 왕을 이렇게 귀여운 비버로 설정할 줄이야. 네. 이게 또 되게 흥미로운데 이게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의미가 있어요. 비버뿐만이 아니라 전체 종의 왕들을 보면 조류의 왕은 거위이고 곤충의 왕은 나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류의 왕 하면 막 독수리처럼 네. 위협적인 그런 존재들을 상상하는데 그렇지 않고 약간 좀 하찮아 보이는 존재들. 개구리, 파충류왕은 개구리고요. 네. 그 존재들을 내세웠어요. 약간 어떤 캐릭터의 소수자성을 더하는 거기도 하고 무엇보다 비버 같은 경우에는 이 데니얼 총 감독이 실제 이제 생태계에서 비버의 역할이 너무 대단하기 때문에 네. 비버를 왕으로 꼽았다고 해요. 원래는 처음에는 펭귄을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펭귄 영화는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비버 쪽으로 갈까 하고 알아보다 보니까 비버는 생태계 엔지니어라는 거죠. 비버가 만드는 그 댐이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실제로 체코에서는 정부의 댐 건설 프로젝트가 계속 난항에 부딪혔을 때 8마리의 비버가 그냥 하룻밤새 만든 그 댐으로 네. 심지어 12억 원을 이제 절약하면서 네. 댐이 성공적으로 이제 지어진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잘 선택한 것 같아요. 비버라는 종을. 아니 일단 애니메이션은 이제 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귀염성. 네. 이게 없이는 그쵸. 또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는데 이게 굉장히 다양한 시선도 던져주고 질문도 던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기는 합니다만 네. 또 시각적인 즐거움과 그 귀염성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거 네. 아니에요? 네. 너무 너무 귀엽고요. 네. 네, 이 애니메이션 재미있는 점은 동물들이 귀여울 땐 굉장히 귀엽다가 네. 그로테스크해질 때가 있어요. 그 잡아먹을 때 있지 않을까요? 생태계를 네. 그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동물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도 반전시키면서 시각적인 재미로 이어지는데 그 곤충의 여왕인 나비가 이제 승하하시고 그 뒤를 이제 아들인 애벌레가 이어갔거든요. 애벌레 너무 귀엽잖아요. 네. 정말 귀여워요. 네. 근데 이렇게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 애벌레가 야망이 어마어마하고 정복력이 정말 어머, 어마어마한 캐릭터예요. 아니 애벌레가 야망 부리면 뭘 하는 거예요? 말도 그래서 더듬어. 호핑이라는 기술을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에 관해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그런 식으로 뒤집으면서 영화를 보는 안에서 굉장히 좀 반전적인 재미들을 끌어내고 있죠. 그러네요. 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귀여운 동물들을 캐릭터로 하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 이게 당연히 뭐 아이들을 타겟팅한 영화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이 작품은 아무래도 뭐 요소들이 좀 네. 성인 관객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좀 있겠네요.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이런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들에 대한 호평이 높아서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같은 이제 스튜디오인 픽사의 토이스토리를 떠올리게 한다. 아. 토이스토리 보면 무서운 장면도 굉장히 꽤 많거든요. 네, 네. 1편이나 2편을 보면 장난감을 이제 부서뜨리면서 망가뜨리면서 노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기괴하게 다시 이 인형 팔과 저 인형 맞아요. 몸을 이제 붙인다던가. 조합해가지고. 네. 그걸 굉장히 개기스럽게 그렸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 영화 안에도 나타나요. 특히 인간의 몸으로 애벌레의 의식이 들어갔을 때 몸은 인간인데 행동은 이제 벌레처럼 행동하다 보니까 나오는 네. 되게 공포스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비 영화가 갑자기 되게 굉장히 네. 재미있게 그려져요. 네. 아니 지금 갑자기 그 애벌레의 네. 그 마지막까지 가는 그 야망은 네. 뭘지 그거 말하면 스포인가요? 모르고 보시는 게 훨씬 재밌습니까? 네,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장면들을 좀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인상적인 장면 뭐 한 몇 가지 정도 소개를 해 주신다면? 저는 인상적인 장면은 이제 최고회의에서 인간을 뭉개버리자로 결론이 난 그 순간이었어요. 그 나비 여왕의 목소리를 메리 스트립이 연기를 했거든요. 네. 그 장면의 카리스마 자체도 대단하지만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호핑이라는 기술로 동물들의 말을 다 알아듣고 동물처럼 말할 수 있게 됐지만 메이블이 여전히 소통이 잘 안 된 거예요.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메이블이 원하지 않은 결론이 나왔고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소통이라는 자신의 의견과 남의 의견을 맞춰가는 부분에서는 뭐 한두 번의 연설이나 자신의 의견 개진으로만 되지 않는다. 지난하게 많은 시간과 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메이블도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동물들과는 소통하려고 했으면서 사람과는 소통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 대표적인 게 시장 제리인 거죠. 네. 계속 싸우기만 했지 제리가 왜 그러는지 무슨 생각해가지고 저러는지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공조하게 되면서 소통은 어렵지만 서로 다른 타인들을 아는 것을 멈추지 않을 때는 순환 고속도로가 우회로를 이제 만든 것처럼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환경운동과 그렇지 않은 세력의 대립처럼 처음엔 보였지만 결국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지혜를 주는 이야기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한 그러네요. 이야기인 거죠. 네. 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귀엽고 웃긴 동시에 또 환경 영화가 갖춰야 할 주제의식까지 아주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 호퍼스 전체 평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환경에 대한 주제를 다룬 영화들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나오고 지금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을 대립구도로 놓는 것은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는데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속 가능한 태도도 아니고. 대립만 하다 끝나니까요. 네. 이들이 어떻게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서로 다른 생각들이 어떻게 섞여 들어가는지. 물론 그 과정에서는 오해도 있고 뭐 부딪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 파열음들을 잘 담아내고 결국에는 처음에 의도하지 않았던 두 사람 모두 몰랐던 어떤 해결책을 도출하는 그 과정을 잘 그려내는 것이 저는 이런 영화들의 앞으로의 성패가 아닐까 생각하고 네. 거기에서 이 영화 호퍼스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많은 분들이 날씨 보면서 이게 정말 큰일이다 맞아요. 라고 생각하실 텐데 호퍼스를 보시면서 좀 답을 얻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 개봉 당시에 흥행 성적은 어땠어요? 흥행 성적도 좋았어요. 좋았고. 국내에서도 그랬지만 북미에서도 굉장히 성적이 좋아서 네. 이제 픽사의 힘이 약간 이제 사그라들 때쯤에 다시 한번 그 픽사는 디즈니랑 다르잖아요. 네. 주토피아랑 다르잖아요. 약간 이 안에 뾰족한 부분도 있고 현실적인 부분도 더 많이 담아내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얻었다라고 봅니다. OTT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OTT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집에서 시원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지혜의 시네토크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신작 소식과 함께 데니얼 총 감독의 호퍼스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연못 법칙 첫 번째, 다정하게 대하라. 두 번째, 먹어야 할 땐 먹는다. 호퍼스 속 대사 남겨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영화 호퍼스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가운데 Work That Shell 마지막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지금까지 박혜진이었습니다.